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명시한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 문화전당 운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운 회사가 과적을 부추긴다며 기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반발은 진정됐지만 기사들은 여전히 회사 측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이 본사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히 열고 빛가람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70% 가까이 감소한 반면에 부채는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하는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가소속기관으로 두는 쪽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전당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국가소속기관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문화전당의 운영 전체를 특별법인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법인화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국가소속기관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의 대체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난상 토론 끝에 정부는 박혜자 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인 절충안을 마련했고 법안심사 소위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강행 규정으로 명시됐습니다. 문화전당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법안의 내용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됐고 구체적인 지원 항목도 열거됐습니다. 경상비와 인건비를 비롯해서 콘텐츠 개발비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지원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못 박았습니다. 1년 넘게 논란이 됐던 문화전당 운영 주체가 국가기관으로 일단락되고 재정 지원도 보장됨에 따라 정부의 책임 있는 전당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상임위 전체 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 착복 의혹 등과 관련해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송 수입과 비용의 정산 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다음 달 중에 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시내버스 회사들의 운송 적자를 지난해보다 15%가 늘어난 456억 원에 이른 것으로 산정하고 적자를 보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북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이용한 장례식장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북구는 한 장례식장 대표가 8년 전부터 광주 북구의 장례식장 주변 농지 2,500여 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해 여러 차례 원상 회복 명령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는 제보를 받고도 이 문제를 실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한 해운 회사가 과적을 부추긴다며 최근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 선사 측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고 나서야 일단락되긴 했지만 기사들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에서 내려진 수많은 컨테이너가 부두에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제주도에서 건너온 채소와 계절 과일들입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차량에 실려 각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량 담아야 되는데 많이 좀 담아가지고 기사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그 중량만 믿고 가는 거니까. 근데 막상 고속도로 지역들 통과하면 노화가 되는 거죠. 선사 측에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컨테이너에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담는다는 겁니다. 과적 단속에 적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화물차 기사들의 몫입니다. 원래 한 번도 안 되는 그 차를 잠자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는데 결론은 과적 벌금으로 정리되고 나면 화물 노동자의 노동 대가가 전혀 없습니다. 기사들은 수차례나 적정 무게를 지켜달라고 선사 측에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기사들이 집단으로 항의했고 결국 해운사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불씨는 쉽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몇 개 지나가면 그때뿐이에요. 국민 안전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인데 집에 한방 하니까 저희들이 살짝 들뜬다는 거죠. 책임은 기사들에게 미룬 채 과적을 부추겨온 해운회사.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경유택시 도입을 중단하라고 정부와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국토부가 경유택시에도 유가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경유택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국토부가 택시 만 대를 경유택시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별로 할당량까지 배정해뒀다며 대기오염 논란이 있는 경유택시 도입을 거부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라남도 의회 의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지인에게 8,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도의회 의장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8,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5선 의원이자 도의장 출신이 부패한 지방의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수시 모집 가등록을 마감한 결과 등록률이 9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수시 모집 등록률은 광주여대 95.4%, 조선대 92.6, 동신대 89, 남부대 87.3, 전남대 87.1, 호남대 85.8% 등입니다.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을 통해 충원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급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가 241명으로 올해보다 2.5배가 늘었고 전남에서도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65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가급적 명예퇴직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퇴직 수당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왕복 전남 도립대 총장이 시 교육감 후보 시절에 선거 자금 일부를 부정하게 집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왕복 총장은 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원 업무를 맡은 모 컨설팅 회사에 1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74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총장은 첫 재판에서 지급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자신은 잘 모른다며 사실상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농민들의 실질 소득이 70% 가까이 감소한 반면에 부채는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의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조례 시행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인 농업소득은 1,047만 원으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실질 농업소득이 20년 전과 비교해 6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농가 부채는 916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8년 만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여파로 전남의 농가 인구는 23년 만에 71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빛가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밸리를 조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둘, 셋. 팽팽히 늘어선 리본 테이프가 잘리자 한국전력 본사 새 건물이 장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양열과 지열, 풍력을 활용하는 지하 2층, 지상 31층 규모의 친환경 건물이 앞으로 지역 주민에게 활짝 열립니다. 지자체와 이주해온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소통과 신뢰, 양보와 배려를 통해 모든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똑똑한 에너지 창조자로서 나주에서 새로운 100년을 열게 됩니다. 전 직원이 다시 태어나겠다는 환골탈태의 의지를 갖고 스마트하고 클린한 에너지 기업, 가장 청정하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전은 한전 KPS 등 함께 이전해온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지역 산학연 연구개발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미래 유망 아이디어 발굴에 나섭니다. 또 한전과 연관된 기술선도 에너지 기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실질적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한국전력은 28년간 이어온 삼성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빛가람 시대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한전 본사 개청에 맞춰 나주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매수와 마을 분열에 대해 사과할 때까지 송전탑 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의 파행과 폭력적인 공사 진행, 주민 매수 시도 등에 대해 한전 사장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송전솔로 설치로 발생하는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모든 영업장에서 문을 열고 난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 온도도 18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28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29일부터는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올해 빛고울 나눔 장터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이 조선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인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빛고울 나눔 장터에는 250여 명의 시민 판매자들과 38개 단체가 참여해 물품 판매 수익금으로 2,300여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빛고울 나눔 장터는 지금까지 1억 6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마련해 7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했습니다. 광주 월산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들과 함께 사랑과 기쁨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월산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1,000만 원의 상금을 모아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선물하고 저소득 학생 17명에게 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5.18의 참상을 국내외에 알린 김준태 시인의 아 광주여 우리의 십자가여 등을 비롯한 작품이 영어로 번역돼 출간됩니다. 김준태 시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80년 6월 옛 전남매일 일면에 5.18의 참상을 담은 시 아 광주여 우리의 십자가여를 게재했다가 군부에 의해 해직당했습니다. 이후에 김 시인의 시는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번역돼 해외에 알려졌고 올해 등단 45주년을 기념해 다른 작품과 함께 오는 27일 영문 시집으로 출간됩니다. 법원이 우리말에 서툰 고려인과 외국인을 위해서 법문화 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광주 새날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국내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인 역할을 맡아 모의 재판 등을 진행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국내 법률 문제에 약한 고려인들을 돕기 위해서 민사와 형사 재판의 기본 개요 등이 담긴 러시아어 안내 자료 1,500부를 전달했습니다. 인도와 학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 카페홀더의 설립 3주년을 맞아서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 씨가 어제 1일 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역 청각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터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 있는 카페홀더는 지난 2011년 광주 도시철도공사 1층에서 문을 연 뒤에 광산구청에 2호점을 내는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8개 중소기업이 13건의 계약을 체결해 1,060만 달러의 물량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아프리카와 유럽 미래친환경 자동차 전시회인 2014 국제 그린카 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총 6개국 110개사가 참가하게 됐습니다.